그 원을 뭐 마프를 가져온 친구들 혹시 있으면 인사를 해줄 건데 어차피 보면 처음부터 완전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냥 이런 유형들이 있다. 그 유형 정리하는 것만 하고 딱 끝낼 거야. 그래서 일단 1시간 반 어제 해보니까 2시간 차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야. 여기가 뭐 A, B인데 여기를 X, Y라고 했을 때 여기가 R이야. A, B로부터 R만큼 떨어진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 바로 원이죠. 그죠? 근데 그러면은 내가 방금 이야기한 게 이 점 A, B로부터 R만큼 떨어진 X, Y들의 집합이야. 그러면은 생각해봐봐. 내가 방금 얘기한 걸로만 하면 사실은 원이 아니라 뭐가 그려져야 돼? A, B로부터 R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 원이 아니라 뭐가 그려져야 돼? 사실은 9가 그려져야지 맞는 거잖아.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항상 아까 뭐 없어야 되냐? 좌표 평면상에 평면이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평면상에 요 명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원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고요.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부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이나 그 다음에 2차 곡선이라고 하죠. 2차 곡선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2차 곡선이 이런 거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날이 오거든요. 너네가 기하 벡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타원을 얘기하는 날을 모아. 타원도 얘기를 하는 날이 오죠. 그죠? 쌍곡선, 타원 뭐더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라서 원방만 제대로 배우면은 기하 벡터는 부가적인 내용들이에요. 원방이랑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하 벡터를 배운 친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원방에 나오는 오늘 내가 수업할 내용들의 개념들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적용했던 내용과 2차 방정식에서 적용이 되는 내용들과 그다음에 타원과 쌍곡선에서 적용이 되는 내용들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딱 만약에 원방이 쉽다? 그러면 기하 벡터 선택하면 요즘에 기백을 선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 확통이 40%, 그다음에 미적이 한 40%, 나머지가 이제 기백인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기백에서 내가 기백 가서 1등급 따겠다는데 그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아무튼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개요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원을 구하는 방법을 할 거예요. 원을 구하는 방법 5가지 정도 할 거고요. 5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원과 점 사이의 위치 관계예요. 세 번째는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고요. 네 번째는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 요거 하고 다 끝나요. 알겠죠? 그러면 원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요거는 5가지 정도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중심과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어렵지 않죠? 이 내용이죠?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잖아. 그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세 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세 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점 3개가 있어. 이 세 점. 우리가 통상 이제 점 3개가 있으면 이 점 3개를 이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점 3개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유일하다는 거 납득돼요? 괜찮습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삼각형이 무조건 외접원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될 테고 그걸 우리가 외심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 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을 구할 수 있고 원의 중심을 구하면 반지름도 구할 수 있으니까 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지름의 양 끝점이야.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으면 이 점과 이 점이 어떤 원의 방정식의 지름의 양 끝점이야. 그러면 나는 원의 중심 구할 수 있고 반지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공식으로 외워놓으면 제일 좋은데 잘 봐봐요. 이 점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x2, y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 원 위를 떠도는 점 P의 좌표가 x, y라고 했을 때 이 x, y를 집어 넣었을 때 성립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자, 잘 봐봐. 이 x, y랑 x1, y1과 x2, y2가 이루는 요 삼각형이 반드시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각형에 내접하는 삼각형인데 빗변을 지름으로 가지는 삼각형이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죠. 그때에 요 기울기와 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외우라고 얘기하냐면 x-x1 더하기 x-x2 더하기 y-y1 더하기 y-y2는 0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이해되나요? 괜찮아? 근데 왜 요 내용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똑같은 내용인 게 요 거리 기울기 구해봐. 기울기 구할게요. x-x1분의 y-y1 곱하기 요 기울기요. x-x2분의 y-y2는 마이너스. 그러면 둘이 곱해져서 넘어가서 다시 넘어오면 요 식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으면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바로 구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괜찮죠? 표준형과 일반형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아래 제곱 이게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일반형은 뭐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 얘기했었죠. 일반형으로 적으세요 했는데 표준형으로 적으면 단점이에요. 알겠죠? 이해되나요? 이거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이게 세 번째,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런 점은 안 됐죠, 그죠? 씻었어? 네? 샤워했어, 아침에? 네.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축을 알고 있습니다. 축과 반지름. 이게 무슨 소리냐? 축과 반지름을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축이 있어요.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몇이야?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원, 그다음에 이런 원들을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가 반지름의 y, 그러니까 이 점의 y 값이 이 점 원의 중심의 y 값이 반지름과 같아지는 거고, 이 점의 y 값은 반지름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같아져 버리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그 예시가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2, 4분면에서 접하네, 그렇죠? 통상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할 테니까 반지름은 여기 r이야. 그러면 r은 양수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r,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식을 적으면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들의 비슷한 예시 중에 좀 어려워지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직선이 하나 존재해. 직선. 그래서 이 직선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이해되나요?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 내용도 어렵지 않고 마지막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뭐냐면 정과좌표를 배울 때 바로 배우는 건데 점 A와 점 B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면 중점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걸, 그죠? 중점. 근데 이 중점을 사실은 1대1 내분점이라고 해. 그쵸? 근데 1대1 내분점이 아니라 이번에는 n 대 n만큼 떨어져 있는 요 점을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점을 내가 P라고 하면 점 PA 대 PB 요게 m 대 n이야. m 대 n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점 P가 될 수 있는 점들을 다 이으면 어떤 도형이 그려지느냐 얘기했던 게 지금 뭐 원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원이 그려지겠습니다. A로부터 N만큼, B로부터 N만큼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M이 N보다 더 크다고 했을 때 N 대 N을 만족하는 점이 하나 더 외분점이 존재할 수 있겠죠? 요거를 P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점들뿐만 아니라 여기 뭐 MK, NK 이해되죠? M 대 N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 P1과 P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그려진다는 거 알고 있죠? 이해되나요? 이 원의 방정식이 바로 점 A와 점 B가 M 대 N, 점 A와 점 B로부터 M 대 N만큼 떨어진 점 P의 자취가 되는 거야, 맞나요?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증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세보일게. 점 A, 그다음에 점 B. 그러면은 뭐 한 이쯤 찍을까? 그렇지. 아니야. M 대 N은 알겠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잘 봐. 여기 M 대 N. 그러면 여기 이 길이가 M 대 N이면 지금 요거의 내분점도 M 대 N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내분점도 M 대 N인 거 알고 있죠? 소리나이. 그죠? 그럼 잘 봐.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M 대 N이고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M 대 N이야. 맞나요? 이해돼?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요렇게 이어주면 이거 각이 있는 건 아니야?
이해되나요? m 대 n이고 m 대 n이잖아. 각이 있는 건 놔도 돼. 괜찮아요? 요거 하기로 한 거야. 이해되죠?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외곽의 이등분선을 또 보여줄게요. 외곽의 이등분선. 외곽의 이등분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만나. 됐죠? 그러면 이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렇게 m 대 n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m 대 n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m 대 n의 길이의 비를 만족시키는 이 점은 외곽의 이등분선과 만나는 점이야. 이해되나요? 괜찮아?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점 그리고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이렇게 이어주는 원이 이렇게 존재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배운 건데 요 삼각형이 반드시 직각 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거 확인되나요? 이해돼? 자, 그럼 원이라는 거 납득되나요? 이 점과 이 점이 길이가 이 선분이 지름이라는 거 납득되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잖아. 그럼 이게 지름이잖아. 아, 이거 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하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원을 그리는 5가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해되나요? 그렇지 않으셨네요. 원과 점 사이 하겠습니다. 원과 점. 왜 어제보다 빠른 거 같지? 어제는 엄청 버벅이었는데. 이렇게 원과 점 할게요. 그럼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있어. 그러니까 내부에 있거나 원 위에 있거나 외부에 있거나 이 세 개 타입들 중에 하나밖에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에다가 원이 마이너스 b에 이건 안 되죠. 여기다가 p, q라고 할게요. p, q. 이 p, q라고 될 수 있는 세 개의 점들을 각각 대입을 할 텐데 그럼 요점 a, b, c야. 점 a를 대입했을 때 점 a를 여기다가 x, y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럼 나는 이제 뭘 비교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 돼버렸다는 거는 x, y가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때만 같아. 둘이 같아. 그죠? 그러면 점 A에 위치할 때, 원 내부에 위치할 때는 부등식이 어떻게 될 거냐? 요게 더 클 거야. 이해되나요?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위치해 있을 때 이게 등호가 되고요. C에 위치할 때는 요게 더 크겠죠. 납득되죠? 그래서 이 점 A, B, C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가정을 할 텐데 그러면 이때 D-R이 이게 0보다 더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요 경우로 나뉘는 거야. 이해되나요? 괜찮아?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보기 좋게 설명을 잘 이쁘게 해주는 경우도 있겠고 엄청 심플하게 표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 따라서 이 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통상 문제를 풀다 보면 원 밖에 있는 점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 때가 많아. 왜냐면 원 밖의 점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뭐 접선을 그리던 간에 아니면 이 직선이 교점을 지나던 간에 아니면 뭐 어떤 현을 만드는데 그 현에 대해서 길이를 물어본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당연하게도 원 밖에 있다라고 놓고 푸는 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거의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간혹 이런 걸 내는 쌤들이 있으니까 이해됐죠? 끝이에요. 하나 더 굳이 하면 굳이 사조 고치자면 너무 좀 빠르니까 봐봐. 원 내부에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물어봐요. 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 있어요. 무조건. 그죠? 무조건 두 개 있는데 그 교점을 이은 선분을 우리는 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현의 길이가 최대값일 때와 최소값일 때의 경우의 수를 물어봐요. 당연히 이 점이 원의 중심이 아니라면 원의 중심을 지날 때가 지름으로써 최대 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수직할 때가 최단거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맞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방학 때 증명을 잠깐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냐면 봐봐. 원이 있어요. 원 내부에 내가 현을 그릴 거거든요. 현을 그릴 거야. 현을 그냥 길이가 다르게만 그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 현 1번 현과 2번 현이 있어요. 근데 원의 중심은 같단 말이지.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현의 끝점에 떨어져 있는 거리 반지름으로서 아예 길이가 같아. 그지? 그렇다면 이 현에다가 수직이등분선이 내려갈 거고요. 그럼 나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할 수가 있고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현의 길이의 절반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빗변의 길이는 똑같아. 맞나요? 그러면 현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기냐 짧냐에 따라서 현의 길이가 짧아지냐 기냐가 정해지는 거야. 맞나요? 이해돼? 그럼 볼까? 요거 1번이라고 하고 요거 2번이라고 해볼게. 1번 현, 2번 현이야. 원의 중심하고 더 가까운 건 몇 번 현입니까?
몇 번이 아니라 원의 중심과 더 가까운 거. 이 2번까지 거리고요. 이 1번까지 거리예요. 1번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1번 현이 더 짧아지겠죠. 이해되나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1번 직선이 가장 짧은 현의 길이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문제가 원과 점상의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인데, 원과 직선 할게요. 바로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은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두 점을 뚫고 지나가거나 혹은 접하거나 혹은 외부를 지나가거나 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근데 이 각각의 경우의 수 우리가 구분짓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x-a에 y-b에 는아래 제곱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요 식이 있고 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직선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대입해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냐, 교점이 2개, 판별식 d가 0이냐,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 판별식 d가 0보다 작냐, 교점이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 그랬죠? 이 직선과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d죠? d야, 그리고 d야. 이해되죠? 이 거리 d가 반지름보다 더 기냐, 짧냐, 같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훨씬 쉬워요,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판별식 d를 쓰는 과정이 불필요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야, 어느 선생님이나 다. 이해되죠? 사실 이제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하게 가려지는 게 접선이에요, 접선. 그러니까 접선이 무조건 나와요. 접선이 무조건 나와. 어려운 문제도 나와도 접선, 무조건 접선이 나와. 그럼 이 접선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건데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 이 1번 원과 2번 원이 사실은 원의 중심이 0,0냐 a, b냐 아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때 그럼 우리는 요 점 위의 점 x, x1, y1 에서의 접선과 이 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 각각 구하는 방법이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 때 요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겠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경우는 알고 있죠? x 플러스 y1 y는 하죠. 그렇죠? 요 경우는 x 1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더하기 y1 마이너스 b 곱하기 y 마이너스 b는 아래죠. 맞나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 때 이것마저도 사실은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떻게 외우는 게 좋냐면 y는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맞나요? 이해되죠? 요거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했어? 빨리 얘기해. 나 졸려 죽겠단 말이야. 이게 가은이 얘기해 빨리. 안다 불안하잖아. 어디 갔지? 양소연이 어디 갔어? 어? 어제 안 왔어요? 어제 자느라 안 왔어.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이거 또 누구 안 왔어? 유진이 오늘 못 온다고 했고 윤주영. 주원이 오고 있어요? 윤준 일자리라도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이라고? 끝나고 오고. 쌤, 우리가 졸리네요. 자. 수업 봐. 아, 이걸로 되잖아, 사실. 눈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죠. 안 들어도 되니까 안 듣는 친구랑 안 들어도 되지만 듣는 은별이 이거 차이죠. 안 들어도 되니까 안 듣는 친구들. 안 들어도 돼도 들어보면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러죠. 자, 요거 빨리 이야기해. 은별이가 얘기하지 않아. 여기 넘어간다고 빨리 얘기하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물어보면은 한 2초, 3초 정도 차이밖에 안 나. 이렇게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접한다고? 아, 그러면은 0,0이랑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구나. 로 푸세요. 해볼까 한 번만요. 그러면 D는 N이 D가 뭐야? D라고 해도 될까? D라고 할게. D라고 해도 되나? D R이죠. R은요 m제곱 플러스 1 루트 0,0 대입하면 n 절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이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원 위에 점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어렵지가 않아. 할 수 있어, 그렇지? 요거 근데 요거 공식 많이들 까먹거든요. 물론 안 까먹는 친구들이 더 많지만 이거 무조건 까먹는데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 그래도 외우고 있죠. 그림 기억나? 방학때 그 3층에서 수업할 때 쌤 깨달았어요. 소리 쳤던 거. 그래요. 지우 영상 찾아보는데 너 네가 깨달았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홍보를 못 그러니까 봐봐. 이거 원이야. 원의 중심이 몇 번 몇이야? 반지름 몇이야?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a, b이고 반지름 r이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x1, y1이 여기 있거든요. 이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내가 원이면 어쨌든 제곱는 아래 제곱이겠죠. 그러면 이 식을 x-a 곱하기 x-a 플러스 y-b 곱하기 y-b는 아래 제곱이라고 적은 다음에 이 x, y 자리에 하나씩 x1, y1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사실. 그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지. 그렇죠? 이해되죠? 외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R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외우지 말라고 얘기했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볼까? 볼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2. 근데 요즘 아빠가 뭐 2,3이야. 2,3이야. 자, 그러면 원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구하려고 해요. 원 외부의 점에서. 그럼 원 외부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과정은 뭐 요렇게 하나 있겠고 요렇게 하나 있겠죠. 그렇죠? 맞나요? 아,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2,3을 지나는 y는 m에 x-2 플러스 3 괜찮죠? 기울기 미지수 놓은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직선과 0,0이랑의 거리가 2다로 풀면 이거 두 개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두 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이 두 개가 안 나온다고요. 원래 두 개 나와야 되잖아. 왜 안 나와? 왜 안 나와? 빨리 이거 얘기한 친구가 왜 안 나와? 뭐라고요?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여요. 뭐가? 아니죠. 이거 기울기 0이야 이거? 아니죠. 왜 그러니까 이거랑 0,0이랑 거리가 2다로 풀면 왜 두 개가 안 나와? 왜 두 개 안 나와? 왜 두 개가 안 나와? 그러니까 풀면 실제로 두 개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왜? 가영이 안 들어도 돼. 그냥 쉬운 거 아니야. 왜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그치? 하나는 y는 mx 플러스 n.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쵸? 그치? 근데 1번 방법은 애초부터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현할 수 없어. 맞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y축과 평행한 직선이려면 x는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 m과 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게 돼? 안 되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지금 요런 꼴이면 뭐야? 이 직선을 배제하겠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해되나요? 그러면 2,3을 지나는 직선의 원에 접하는 접선이 두 개인데 그 접선 중에 하나가 x는 얼마 이런 걸로 나오는 직선이었어. 그러면은 이 직선 제외한 이것만 구하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괜찮아?
그리고 이제 좀 똘똘한 친구들이 이런 실수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원을 막 배운 친구야. 그때 이런 얘기를 해. 아 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어쩌건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2,3 집어넣으면 2,3을 지나는 접선이 두 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건 또 왜 아니야? 봐봐. y는 목이 아프네. 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이 공식을 잘 외우고 있어. 너무 좋다. 여기 2,3을 대입을 했어. 반지름 알고 알아, 그지? 2,3을 지나는 반지름 2인 원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기울기 m값 뭐야? 그러면은 2,3 대입해볼까? 대입했어. 오케이, 대입했어. 그러면 이 반지름 지금 2라는 거 알고 있죠? 여기다가 2 뽑아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2,4 대입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풀어주면요. 2m, 3-2m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이 식을 제곱을 하면 m 값이 나오죠. m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m 값이 2개 나오냐? m 값 2개 나오냐? 4m 제곱. m 값 하나밖에 안 나오네. 2,3을.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직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개의 직선이 y는 m과 그리 나왔다고 칩시다. m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 직선 두 개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런데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기울기가 같은데 y축의 방향으로 루트 m제곱 플러스 1만큼 올리고 내리고 차이잖아. 그쵸? 요 직선과 뭐가 나오는 거냐면 요 직선이 나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사실은 얼마를 대입했을 때야?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의 접선을 구해버린 거랑 같아.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 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넘겼지. 이걸 제곱을 하죠. 이 제곱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던 값이 구해져 버린 거야. 이해됩니까? 괜찮아? 이해되죠? 이렇게 구해줘도 안 된다. 결국에 어떻게 구해야 정답이라는 거는 구분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근데 지금 매 상황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더 어려운 이야기야.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들어와.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접선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 밖의 점에서 끄는 접선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원 밖에 끄는 접선. 잠깐 여기 얘기 맘대로 하죠. 자, 그래서 y는 m 곱하기 2,3을 지나는 이 직선과 0,0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구할게요. 잘 봐봐. 구합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나 해볼게요. 그럼 여기 m제곱의 플러스 1 루트 분의 0,0 대입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플러스 3 이거 적될까? 는이 저거랑 식이 똑같이 나오잖아. 확인되나요? 요거 넘기면 식이 요거랑 똑같은 이해되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적용하면 4m 제곱에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요 4m 제곱 플러스 4m 제곱 날라가고 m 값 딱 하나 떨어지는 거 보입니까? 이해돼? 여기서 m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는 x는 어쩌고라는 이 직선을 배제시켜줬다는 거야. 그럼 소수령을 어떻게 적어야 돼? 소수령 적을 때는 애초에 이렇게 적어야 돼. 첫 번째 x는 2 이거 적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너네가 여기가 2,0이고 여기 2,3인 거 알면 이 직선이 x는 2라는 건 그냥 적어도 괜찮잖아. 이해되나요? 두 번째 한 다음에 y는 m의 x-2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0,0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원 밖의 점에서 접선 얘기하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있어. 원 밖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뭐 A, B라고 할게요. A, B에서 접선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그릴 수 있어. 그러면 접선이 지나가는 요점, 접점이라고 하죠. 여기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여기 x2,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사실 나 지금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뻔하잖아. 어떻게 해야 할, 뭘 하고 싶은지 너네 알아. 뭐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요 직선, 우리 극선이라고 하죠.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랑은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봐봐. 어떻게 하냐면, 근데 그거부터 얘기해야겠죠.
원의 중심은 뭐 0,0이라고 할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이렇게. 그럼 잘 봐. x1, y1에서의 접선을 내가 그려. 그러면 봐봐. 요 위에 x1, y1 원 위의 점이죠. 접선 바로 구할 수 있어. x1x 플러스 y1y는 아래 제곱 요거 하나. 그죠? 두 번째 x2, y2에서의 접선 바로 구할 수 있죠. x2x 플러스 y2y는 아래 제곱.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관계식이 모두 다 a, b를 지나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에다가 x, y 미지수들에다가 a, b를 대입하면 성립하는 두 개의 식이 나와요. x1a 더하기 y1b는 아래 제곱, 그다음에 x2a 더하기 y2b는 아래 제곱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x1, y1, a, b, r 모두 다 상수예요, 맞나요? 그죠? 자, 전부 다 상수야. 상수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는 식임. 근데 이거는 미지수 xy, 미지수 xy가 가지고 있는 직선이야, 그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성립하는 식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면 이걸 얘기할 수 있지. ax 플러스 by는 r의 제곱이라는 직선이 만약에 있다면 이 직선이 x1, y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 알았고요. x2, y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것도 알았어. 그 얘기는 요 직선이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요 직선, 빨간색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맞나요? 이해돼? 괜찮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a, b가 마치 원 위에 있는 것처럼 접선을 만들어주고 구해버리면 그게 바로 극선이 돼버리는 거야. 맞나요?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아래 제곱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것도 극선하듯이 바로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극선 바로 구해야 되죠. 바로 구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할까?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 P가 마치 이 원 위에 있는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버리면 그게 극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바로 할 수 있죠? 요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제곱이니까 둘이 곱하는 거에 합이 지금 r제곱이잖아. 그 중에 x, y에다가 이거 대입하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가져올게. P-a에 x-a 플러스 q-b에 y-b는 r의 제곱. 요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쉽긴 해. 다른 방법도 하나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삼각형, 요런 삼각형은 우리가 진짜 많이 보거든요. 중학교 때 직각이고 요런 삼각형은 진짜 많이 봐. 맞아요? 그죠? 근데 이런 삼각형은 비율도 알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요 길이의 곱이 요 길이의 제곱이다. 뭐 이런 정보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왜? 닮음이니까.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니까 요거 제곱이 요거 둘이 곱한 거랑 같은 형태잖아. 그죠? 그지? 이 내부에 있는 세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닮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맞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원의 중심에서 접선이죠. 접점까지 이게 수선. 그다음에 원의 중심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쭉 내렸어. 여기도 수직이겠죠.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삼각형이 요 삼각형이 바로 저 삼각형이랑 같은 삼각형이잖아. 맞나요? 이해돼? 그럼 나는 요 길이를 D라고 할까? 그죠? 아니 D라고 하면 좀 그런데 D라고 할까? 요 길이가 R이야. 그러면 요 현의 길이의 절반인 요 길이는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의 루트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바꿔야겠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길이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이 되겠죠. 되나요? 됐죠? 그 다음에 난 요 길이 또한 구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말까? 지금 여기에 이 길이가 D 대 루트 요거야. D 대 정확하게 길이의 B만 보는 거야. R 대 D 대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이야. 그죠? 그러면 요 닮은 B가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야. 맞나요? 그죠? 그대로 적용이 되네. 그러면 나는 요 길이도 요걸로 표현할 수가 있어. R과 D로 표현할 수가 있어. 그치? 정확히는 어떻게 되냐면 요 길이가 D분의 5번 되니까 D분의 R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D분의 이해되나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럼 나는 요 길이도 구했어. 그럼 나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같다는 것도 아는 거죠. 이해되나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요 직선 요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수직하는 요 직선까지 구할 수 있어. 해볼까?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p분의 q니까 이 직선 마이너스 p분의 q겠죠? 그럼 이 직선 마이너스 p분의 q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qx 플러스 py 플러스 k는 0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나요? 괜찮아? 됐어? 마이너스 q분의 q구나. px 플러스 qy 플러스 k는 0. 지금 요게 뭐야? 접선의 방정, 아니 비극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냥 쓴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점에 좌표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해돼? K값 보면 되더라. 그럼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랑 0,0 사이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P제곱 플러스 Q제곱 루트분의 K 요게 거리 D와 같아지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주에 들어와. 맞아? 그래서 이 K 값을 D 곱하기 루트 요걸 표현했을 때 우리는 요 길이를 D랑 R로 표현할 수가 또 있죠. 그렇죠? 이거 풀어주면은 K 값이 좀 더 편하게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가장 편한 식이야. 요게 가장 편한 식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삼각형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 아니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죠? 원과 원이야. 원과 원. 원과 원 하겠습니다. 잠깐만 할까? 너무 맛있다. 문제 풀 뽑아달라고. 뭐